네, 안녕하세요. 다원교 수학 강사 윤지용입니다. 예. 그, 오늘 이제 제가 먼저 좀 쭉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뒤에 이어서 이창희 이사님 또 설명을 드린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입시 이렇게 이제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고2가 이 끼인 학년이다 보니까 고1은 아직까지는 좀 희망찬 아이들이라서 좀 많이 들어오시는 것 같고 또 고3은 이제 또 눈앞이니까는 또 그런데 아무래도 더운 날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래도 제가 최대한 좀 우리 아이들 오늘이 아무래도 좀 수학 설명이다 보니까 수학 공부하는 데 있어서 조금 좀 도움되는 말씀 좀 최대한 좀 드리려고 준비를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우선 엊그제 고3 모의고사가 있었죠. 사실 수요일에 이제 우리 아이들 고2 친구들도 모의고사를 보긴 봤는데 사실은 그보다는 이제 고3 모의고사가 조금 더 중요하겠죠. 그래서 이 아이들도 분명히 내년에 수능을 볼 텐데 지금부터 벌써 수능 생각을 하고 있는 아이들도 있을 거고 그래서 일단은 제가 그 시험이 어떤 방향성이었는지를 현재 우리 고2 아이들에 맞춰서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예, 그래서 우선은 요거 제가 가져온 거는 EBS에서 발표한 지금 현재 발표되어 있는 좌측이 이제 등급 컷이고요. 그리고 우측은 지금 보시면은 우리 아이들까지가 딱 선택 과목 수능이거든요. 예, 수능에서 확률과 통계, 미적분 그리고 기하 중에 선택을 해서 봐야 되는 게 지금 현재 고2 아이들까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과목별로 등급 컷이 다른 게 보이시죠? 그러면 이제 가장 유의미한 지점은 확률과 통계 1등급 컷이 현재 92점으로 잡혀 있는데 미적분의 1등급 컷이 84점이라는 거. 저거는 4점짜리 문항 두 문제 차이라는 거는 되게 큰 차이죠, 사실은. 그래서 이제 저것 때문에 아마 현재 고3 아이들도 고민이 되게 많고요. 그리고 이어서 우리 고2 아이들도 고민이 분명히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아마 오늘 오신 학부모님들이나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은 분명히 저 부분 때문에 현재 고민을 크게 하진 않으실 것 같아서 제가 저기 고민의 지점이 되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려볼게요. 그래서 이거는 아무래도 좀 과목이 다르다 보니까 과목별로 오답률 순위가 다르겠죠. 요거는 미적분 기준입니다. 그래도 현재 대부분의 이과 아이들은 미적분을 선택하는 추세다 보니까 저도 이제 사실 미적분을 하는 아이들 위주로 수업을 진행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요거는 미적분 기준에서의 오답률 순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게 이제 문항 번호만 적혀 있기 때문에 제가 우측에다가는 그 문항이 어떤 과목에서 출제가 됐는지를 좀 적어봤어요. 과목은 과목이 뭐 이랬다 그래서 이번 시험이 어땠다 특이하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과목이 뭐 수학 원이 오답률 1위인 거는 최근에 계속 그래왔어요. 그러니까 사실 과목으로 인해서 이번 시험이 특별하다. 뭐 미적분이 2, 3위이기 때문에 미적분이 사실 이 수치에 드러나지 않은 사실들이 되게 많습니다, 사실은. 예, 그래서 오늘은 그 부분을 좀 집중적으로 설명을 드려보려고 해요. 사실 이 과목별 오답률은 이전 시험 몇 개를 보시더라도 비슷한 추세일 겁니다. 그래서 그 수치에 드러나지 않은 조금 더 수학적인 얘기들, 그거를 제가 한번 드려보려고 합니다. 일단은 요 포인트가 조금 세지고 있어요. 아마 올해 9월 모의고사 수능을 보면은 이건 개인적인 저의 예상이지만 이런 예상을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습니다. 사실 원래 수투가 조금 더 어려운 문제가 많이 출제되고 거기에 비해서 수원은 좀 평이한 문제들로 가다가 최근 들어가지고는 사실 수투가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너무 오래됐어요. 그러니까 나올 문제들이 거의 다 나왔다. 그리고 사실은 뭐 여타 사설 컨텐츠들을 통해서 다뤄지고 있는 문제들의 수준이 너무 높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평가원에서 이제 시험을 내려고 할 때 더 이상 뭐 어떤 걸로 아이들을 변별해야 되지에 대한 사실 고민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대체자로 선택된 게 저는 수원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수투가 아무래도 원래 과목이 세니까 여태까지 문제가 세게 나왔다. 근데 이제는 수원이 세지고 있다. 그래서 방금 직전에 살펴보셨듯이 여기 오답률 1위가 수원인 게 사실 우연이 아니고 이전 몇 번의 시험들도 계속 그랬었습니다, 사실은. 그러면 우리 아이들이 이제 앞두고 있는 수능은 결국 그 추세에서 아이들이 수능을 보게 될 거니까 수원을 생각을 해야겠죠. 근데 이게 문제는 뭐냐면 지금 아이들 수원 공부하고 있잖아요. 지금 기말고사 기간이죠. 그럼 수원을 지금 공부하고 기말고사 끝나면요. 아이들이 수원을 거의 1년을 쉬어요. 그게 정시 준비하는 아이들의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때부터 우리는 사실은 그거 미리 준비해 주자고 지금 학부모님들이랑 저랑 같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 제가 엊그제 고3 모의고사 본 아이들, 저희 반 지금 저도 고3 수업을 진행 중인데 저희 반 아이들하고 이렇게 상담을 했을 때 아이들이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선생님 최근에 제가
뭐 이것저것 뭐 미적분도 하고 뭐 다른 과목 준비하느라 공통 과목 공부를 너무 못했어요. 그러니까 수원, 수투 공부를 너무 못했다는 거예요, 최근에. 그래서 6월 모의고사 점수가 많이 안 나왔다 이렇게 얘기하는 아이들이 많아요. 수시를 준비하는 아이들이기 때문에 그런 걸 수도 있습니다. 근데 지금 고2 친구들 중에 수시보다는 정시 쪽으로 무게감이 쏠려 있는 아이들이 좀 있죠, 사실은. 그럼 그 아이들은요, 그걸 꼭 생각해야 돼요. 수원을, 물론 그 아이들은 지금 내신 대비에 진심이 아닐 수도 있지만 대부분 수원 공부의 사이클이 1학기 때 마무리가 됩니다. 2학년 1학기 때. 그리고 1년 정도 수원 문제를 안 푸는데 지금 평가원 문제의 추세가 수원이 계속 세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정시 생각을 하는 아이들은 수원 문제를 쭉 끌고 가야 돼요. 2학기 때 그래도 학원을 다니면은 보통 수투 준비를 하겠죠? 그래도 수원을 뒤에서 끌고 가야 된다. 요게 이제 제 스스로 진단하는 첫 번째 포인트입니다. 수투는요, 2학기 때 우리 아이들이 내신 준비할 거잖아요. 해야 돼요. 사실은 정시 생각을 하더라도 내신 준비하는 건 이건 너무 얘기가 많기 때문에 쟤는 길게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근데 당연한 거예요. 이건 너무 당연하고 실제로 이 주변 학교의 수투 내신이 요새 수능 문제보다 어려워졌어요. 사실 과거에는 그래도 22번이라는 가장 독특한 구조의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거 하나 정도는 내신 문제보다 월등히 어려웠습니다. 근데 엊그제 출제된 6월 모의고사의 수투 문제는요. 사실 요 주변 학교 내신 시험에 출제됐다고 쳤을 때 과장 안 하고 아이들이 한 문제당 2분도 안 걸려서 풀어버려요. 그거는 정말 최상위가 아니어도 상위권 아이들만 보더라도 수투는 곧잘 풉니다. 그러니까 이걸 속으시면 안 돼요. 제가 아까 수치에 드러나지 않는 게 있다고 그랬죠. 여기 수학2 오답률 87.8%, 여기 수학2 80%. 요 두 문제 21번과 15번이 수학2에서는 랭킹 상위권이잖아요. 이건 전국 표본입니다. 이건 이 동네 표본이 아니에요. 이 두 문제를 이 주변 학교에서 틀린 아이들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그 내신 1, 2등급 받는 아이들 수준에서는 요거는 너무 쉬운 문제였어요. 그러니까 요 수치에 속으시면 안 돼요. 수학2는 지금 제가 수학2 약세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분명히 있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아직 근데 우리 아이들은 내신 준비 안 했잖아요, 사실은. 내신 준비를 2학기 때 철저하게만 하면은 아마 내년에 있을 수능에서의 수학2 문제 어렵지 않게 풀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정도의 어떤 시험의 경향성이 좀 보입니다. 자, 두 번째. 사실 요게 문제죠. 우리가 이제 킬러 문제 배제 정책이 있었습니다. 사실은 1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근데 그게 사라졌다라는 게 여실히 나타난 시험이라고 다들 평가를 하죠. 아마 기타 매체들을 통해서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올해 일회성일 것인가? 사실 내년이 미적분이 수능에 반영되는 마지막 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아이들이 사실은 되게 좀 안타까운 세대기는 하죠. 이게 마지막이라는 게 항상 그렇다니까. 그러니까 내년에 이제 미적분 어떻게 보면 이제 피날레다 보니까 미적분이 어떻게 될 것인가. 그건 올해 수능, 내년 수능 딱 두 번 남았습니다. 근데 올해 6월 모의고사에서 아이들이 눈물을 흘렸던 이유는 미적분 때문이에요. 지금 고3 아이들이 사실 이번에 수학 시험 보고 좌절한 애들이 되게 많습니다. 근데 그건 다 미적분 선택자들이에요. 어제 이제 제가 이제 예전에 가르쳤던 제자 한 명이 찾아왔는데 되게 해맑어요. 그래서 왜 이렇게 해맑지 했는데 확통 선택했더라고 이번에. 확통 선택한 친구들은 굉장히 행복합니다 지금 상황이. 근데 미적분 선택. 그래서 지금 6월 모의고사 끝나고 확통으로 가야 되나? 사실 확통런이라는 단어까지 있죠. 예전에 사실 사탐런이었는데 최근에 대두되고 있는 게 확통런이에요. 그래서 과연 확통 가야 되나? 그래서 저는 지금 우리 고2잖아요. 지금 고2 아이들한테는 사실은 요렇게 좀 어떻게 보면은 가스라이팅을 좀 하고 있습니다. 야, 니네 지금부터 확통을 생각하니? 그건 좀 아닌 것 같은데 너네는 1년 반이 남았잖아. 1년 반이 남았고 미적분 공부를 했을 때 그게 못 도달할 단계일까?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오히려 시험이 어려우면은 확통과 미적분의 편차가 크면 그것으로 인해서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는 게 분명히 있을 텐데 근데 그거는 생각하지 않고 그 무서움 때문에 지금 아이들이 되게 쫄아 있습니다. 벌써부터 그 소문만 듣고 저 확통할게요 이렇게 실제로 얘기하는 아이들도 있어요. 다 지금 이과 아이들인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제가 간곡하게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은 요거예요. 사실 저는 입시 전문가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꼭 우리 그리고 아이들마다 상황이 다 다르죠. 지금 모든 개별 학생들의 실력도 다르고 원하는 대학도 다르고 목표도 다르고 모든 게 다를 텐데 지금 어떤 시류에 편승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컨설팅 등을 통해 가지고 우리 아이가 이런 대학에 이런 과에 가고 싶다. 근데 미적분과 확통의 편차가 있을 것이냐? 없는 학교도 있더라고요, 실제로. 미적분을 선택하나 확통을 선택하나 사실 차이가 없는 학교일 경우에는 여기서 과감하게 확통을 선택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는 있잖아요. 근데 제가 알기로는 대부분의 상위권 대학은 미적분이 유리합니다, 아직까지는. 근데 이제 이것 또한 대부분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가 어떤 목표를 가지고 어떤 대학을 희망하는지에 따라서 저는 이게 반드시 필요하다고 봐요.
그리고 요 고민을 해야 하는 이유는 이 고민의 결과 만약에 우리 아이들이 미적분으로 가기로 했다. 그러면은 미적분의 시험이 많이 어렵습니다. 예, 많이 어려워졌어요. 최근에 엊그제 그 6월 모의고사 그걸 보여주고 물론 이제 9월 수능까지 봐야 되긴 하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생각을 할 거예요. 왜냐하면 최근에 미적분의 힘을 많이 뺐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미적분 공부를 많이 안 했었습니다. 사실은 현재 현역 고3 아이들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뒤통수를 빵 맞은 기분이겠죠. 근데 우리 고2 아이들은 아직 뒤통수는 아니잖아요. 아직까지 1년 이상 남았기 때문에 요 흐름이 만약에 보여진다? 그럼 미적분 공부를 더 투자해주면 되는 거거든요, 지금. 그래서 오 선택이 되게 중요하다. 개인별로 미적분이나 확통에 대한 선택을 반드시 해줘야 된다. 이렇게 좀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생각하는 고2 수학의 학습 전략. 이번 여름방학에 우리 아이들이 어떤 학습을 해야 되는가 한번 요약을 드려보면요. 둘로 나왔습니다. 결국은 수시 집중할 것이냐, 정시 집중할 것이냐. 뒤이어서 이제 저희 반은 어떤 컨셉으로 진행하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를 드릴 예정인데 저희 반은 기본적으로 수시 집중 반입니다. 그런데 그 안에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수학 2는요. 수시를 집중하면은 정시 문제를 다 맞출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미적분 사실은 미적분 원래 마찬가지입니다라고 제가 말씀드려요. 작년까지는. 근데 엊그제 시험을 보니까는 마찬가지는 아닌 것 같아요. 미적분은 내신 대비로 수능을 다 맞을 수 있는 구도가 지금 아닐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은 어떤 식의 공부가 좀 진행이 되는 걸 저는 추천드리냐면 수시 집중 아이들은요. 이번 여름방학에 사실 그렇습니다. 원래 요렇게까지만 얘기를 하는 데도 있을 거예요. 왜냐면은 수시니까 내신 잘 보려면 2학기 내신 과목만 챙기면 되는 게 아니냐. 근데 요렇게 수시 집중해야 되는 아이들은 수학이 좀 힘든 아이들. 수학이 힘든데 수시를 챙기고 있는 아이들은요, 수투만 하는 게 맞아요, 사실은. 근데 수학을 어느 정도 좀 상위권 아이들, 그리고 오늘 사실 하이퍼반 설명이기 때문에 하이퍼반 정도에 속해 있는 현재 수학 뭐 1, 2등급 받고 있는 아이들은요, 수시를 집중한다, 미적분까지 같이 챙겨야 되는 이유가 미적분 내신이 겨울방학 2달 해가지고 안 만들어집니다. 미적분 내신 3학년 1학기 때 볼 거잖아요. 대부분의 일반고 학생들은. 그렇다면은 요 미적분 내신이 겨울방학 2달. 근데 사실 2달이라고 하면 길어 보이는데 겨울방학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우리 미리 시뮬레이션을 해야 돼요. 제가 정확하게 시기가 언제였는지 기억을 해보면은 한 12월 초 그때부터 저 대형 학원들에서 고3 대형 단과 수업들의 막 소위 수강 신청이라는 게 막 시작이 돼 버립니다. 그러면은 우리 아이들은 사실은 뭔가 좀 바뀌는 걸 되게 좋아해요. 그래도 공부는 싫은데 좀 신선한 건 좋아하잖아요, 아이들이. 그러니까 고3 넘어가면서 막 큰 학원에 막 여러 명이서 같이 수업, 막 100명씩 수업을 듣고 뭔가 그런 문화를 접하게 되는 게 사실은 그 겨울방학부터잖아요. 그러니까 미적분 내신 대비를 2달 동안 할 수 없는 구조가 찾아와요. 실제로 어떤 아이들도 있냐면은 1, 2월 달에 저희 반에서 잠시 빠져 있다가 저는 1, 2월 달에도 수업을 계속 하는데 그조차 이제 내신 대비거든요, 사실은. 근데 1, 2월 달에 잠깐 빠져 있다가 3월 달에 다시 합류해요. 그러니까 1, 2월 달은 할 게 많다라는 뜻이겠죠, 그 친구들은. 근데 그런 아이들이 3월 달에 들어오면은 1, 2월 달에 미적분을 같이 공부하던 아이들보다 당연히 아래서 출발할 수밖에 없어요. 그 공부량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미적분 수시를 생각한다면은 방학마다 미적분을 계속 봐주는 게 맞습니다. 자, 그럼 정시는 어떨까요? 정시는 여기에 하나가 추가돼야 된다는 거예요, 수원이. 수원은 지금 계속해서 세지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대신에 요 수원은요. 지금 막 내신 대비를 마무리한 상태이기 때문에 아이들도 그렇습니다. 사실 공부라는 게 재미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공부에 재미를 부여해 줄 수 있는 방법은 있어요. 그거는 뭐냐면 계속해서 챌린지를 주는 거예요. 아이들한테 조금 더 챌린지를 주는 방법이 수투 미적분은 꼼꼼하게 수투 미적분은 꼼꼼하고 개념부터 가는 게 맞아요. 근데 수원도 그렇게 하라고 해버리면 재미없어서 안 해요. 수원은 어려운 문제 위주로. 그러니까 수원은 뭐를 추천드리냐면은 지금 이건 정시 집중 학생 기준입니다. 정시를 만약에 우리 아이들이 봐야 될 것으로 이미 생각을 하시고 계시다. 당연히 수시를 놓지 말아야 되는 이유는 그거 준비하는 과정이 당연히 수능이랑 연계가 됐기 때문이지만 수원은 뭘 하냐면은 소위 이제 고3들이 푸는 엔제 같은 것들. 그 인강 사이트에 이 선생님들의 교재들이 좀 있습니다. 그럼 그런 엔제 특징이요. 문제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한 문제를 푸는데 막 10분, 20분 풀려도 잘 안 풀려요. 근데 그 훈련이 너무 도움이 되는 거예요. 실제로 아까 이제 처음에 보여드렸었던 요 이번 시험에 이번 6월 모의고사의 22번 수학 원의 오답률이 가장 높은 문제.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사실 엔제 학습을 통해서 훈련될 수 있는 영역의 문제들이에요, 사실은. 물론 사실은
기출학습을 통해서도 충분히 훈련될 수 있습니다. 근데 말씀드렸듯이 아이들한테 기출 문제만 계속 반복해서 풀라고 그러면 그게 재미가 없어요. 이왕 하는 거 재미도 좀 있으면 좋잖아요. 도움이 당연히 되니까는. 그래서 저는 요 수원 학습에 있어서는 엔제 푸는 거 추천을 좀 드립니다. 그래서 수원은 엔제를 딱 가지고 가면서 일주일에 몇 문제다. 목표를 딱 잡으면 돼요. 많이 할 필요도 없습니다. 뭐 한 일주일에 20문제씩 풀겠다 진짜로. 뭐 30문제씩 풀겠다. 뭐 하루에 한 두세 문제씩 풀겠다. 그렇게 꾸준히만 가줘도. 근데 수원이라는 게 총 세 단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수로그, 삼각함수, 수열. 그러니까 하루에 지수로그, 삼각함수, 수열을 한 문제씩. 그러면 세 문제죠. 그럼 일주일에 20문제. 그럼 한 달에 한 60문제씩, 80문제씩 이렇게 푸는 것도 충분히 도움. 왜? 우리는 1년 반을 끌고 갈 거니까요. 그러면 아이들한테 수원이 체화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머리에 사람의 머리라는 게 결국 그 이 망각곡선이라는 것도 있듯이 지금 막 수원을 공부하다가 한 달, 두 달을 쉬어버리면은 이게 확 사라지잖아요. 사라지기 전에. 어차피 우리 아이들이 정식적으로 좀 더 생각을 한다면. 그래서 저는 여기에 이제 사람들은 좀 착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정시를 집중한다라고 하면은 미적분을 하고 수시를 집중한다 하면 수투를 하고. 근데 저는 여기서 역발상으로 오히려 지금 시험의 추세를 보더라도 수원을 같이 끌고 가는 게 맞다. 이렇게 좀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제가 제안 드리는 이번 방학에 아이들의 수학 공부는 이렇게 이루어져야 된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요. 저는 어쨌든 수시, 정시 혼합인데 거기에 포커스는 당연히 수시 쪽으로 쏠려 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저희 반은 일단은 내신 대비를 집중으로 하고요. 그러면 이 내신 대비를 어떤 방향성으로 하냐? 요거를 이제 2학기 버전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요거는 이번 1학기 때 진행됐던 것의 날짜만 바꿨을 뿐이에요. 그리고 과목만 바꿀 거예요. 수학 2 루틴. 그러니까 이제 지난 겨울 방학에는 수학 1 루틴이었겠죠. 저 루틴 교재는 이제 제 자체 교재 이름이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조금 더 강조해서 올해 진행하고 있는 작업 중에 하나가 요 교재입니다. 학기 중에도 저는 교재가 매 수업마다 나가는데 요걸 좋아하는 아이들. 그러니까 지금 저는 어떤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냐면은 지금 분명히 아이들이 고2 여름 정도 됐으면 본인이 선택해요, 보통은. 그러니까 본인이 뭐 지금 다니던 수학학원 계속 다니겠다. 아니면은 난 좀 바꿔야 될 것 같다. 뭔가 그 감은 본인이 알아야 돼요, 지금 사실은. 왜냐면은 이미 우리가 여러 차례 시험을 봤으니까. 그래서 저는 어떤 말씀을 드리냐면 어떤 아이들이 저희 반을 좋아할 것 같은지 그걸 좀 설명을 드리면 저는 사실 계속 수업을 진행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사실 과거에는 이랬던 적도 있어요. 지금 어떤 반도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냐면은 예를 들어서 학기 중에는 문풀을 많이 해요. 혼자만 문풀을 하는 경우도 있고 사실은 판서식 수업 없이 뭐 테스트 위주로 진행하는 것도 있고 근데 과거에는 저도 그런 반을 운영했었던 적도 있고 그리고 실제로 지금 어떤 반들은 그런 방향으로 운영되기도 합니다. 제가 최근에 와서 깨달은 거는 아, 배워도 배워도 부족하다. 배움의 끝이 없다, 결국은. 이 아이들이 과연 안 배워도 될 정도의 실력자인 아이가 몇이나 될 것인가? 제가 느낀 바는 저희 반에는 없어요, 사실은. 근데 저희 반에는 없는데 그 아이들이 학교에서 수학 1등급 받습니다, 분명히.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배움이 필요하다라는 걸 제가 느끼고 사실 과거에는 학기 중에는 좀 테스트 위주로 이렇게 연습하는 걸 많이 했었는데 어차피 이게 다 수능 과목이잖아요. 저는 계속 가르치려고 해요. 이번 1학기 때도 그래서 요 교재를 가지고 학기 중에도 계속 가르쳤습니다. 2학기 때도 당연히 그럴 것이지만 이제 막판 한 2주 정도 한 4에서 6주면은 한 3주차 정도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번에 중간고사 기간이 되게 짧아요. 여름방학 끝나고 중간고사까지 텀이 좀 짧기 때문에 한 2주 정도 제가 생각을 해서 결국은 저희 연합반이잖아요. 이게 연합반 강사의 어떻게 보면 숙명이죠. 이 학교별 시험을 그래도 대비를 좀 해줘야 된다는 거. 그래서 학교별 파이널 시험이라고 해서 그 학교에 이건 기출 문제는 아니고요. 제가 직접 제작하는 시험지입니다. 그래서 그 학교별로 뭐 시험 형태나 난이도나 뭐 유형이나 이런 식으로 직접 제가 제작하는 시험지를 한 10회차 정도 이렇게 보고 이제 시험장에 들어갈 수 있게 그렇게 조율을 하는 게 저희 이제 2학기 내신 대비 전략이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게 도대체 방학 때 교재랑 학기 중 교재를 제가 굳이 설명드리는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우리가 생각을 해보시면 방학 때 수학 투 수업의 회차가 그건 저희 반만 그런 건 아닐 겁니다. 거의 모든 반을 보시면은 한 10회, 뭐 11회 이 정도가 잡혀요. 주 2회 수업을 기준으로. 그럼 우리가 물론 아이들 수학 투 많이 했죠. 사실 중학교 때부터 해서 수학 투를 뭐 3번, 4번, 5번 본 아이도 있을 겁니다. 근데 말씀드렸듯이 배움에는 끝이 없다고 그 아이들이 안 배워도 될 정도의 실력자인 아이들이 그리 많지는 않다라는 게 저의 생각이고요. 그럼 어쨌든 방학 때 이제 이거는 이제 수학 원 이전에 진행됐던 걸로 한번 보여드리는 거예요. 이게 이제 수학 2도 똑같이 이제 교재 구성이 될 텐데 이런 거예요. 사실 수학 원에 요 등차 수열, 등비 수열 이라는 한 단원으로 수업을 합니다.
그럼 저게 딱 한 번의 수업이었겠죠. 그럼 아이들이 저걸 딱 한 번 수업 듣고 어떻게 보면은 학기 중에 이제 계속 문풀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까먹는 아이들도 있고 저 한 번의 수업으로 좀 부족한 것도 있고 그거를 이제 학기 중에는 교재 두 권으로 펼쳐서 이렇게 큰 목차를 다시 나눠가지고 수업을 한 번 더 들어가는 거죠. 두 번 하고 세 번 하고 계속해서 아이들한테 수업을 진행하면서 뭔가 아이들이 배우는 거죠. 그래서 학기 중에도. 그래서 이번 학기에 제가 이제 추구하고 있는 바는 계속 아이들은 배워야 한다. 이렇게 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어, 그런데 그러다 보면은 제가 수업 시간에 판서 수업을 계속하니까 아이들이 스스로 문풀하고 테스트 연습하고 이런 시간이 좀 부족해져요. 그걸 저는 이제 주말 클리닉을 이용해서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사실은 아이들한테 좀 의무적으로 참석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방학 때부터 시작이 됩니다. 방학 때는 오시면 이제 아이들이 오면은 구구단 테스트라고 요건 이제 30분에 30문제를 푸는 타임어택 훈련 테스트예요. 그래서 그걸 두 세트씩 봅니다. 학기 중에 마찬가지예요. 중간고사는 중간고사, 기말고사는 기말고사. 그래서 주말에 아이들이 등원하면 한 시험당 30분이니까요. 두 개 보면 1시간입니다. 근데 그거 이제 고치는 시간까지 하면 한 2시간 정도. 그래서 한 2시간 정도 확보를 하고 클리닉실에 등원해서 매주 테스트 연습을 하는. 이게 되게 중요하잖아요. 아이들이 스스로 테스트를 보는 게. 그리고 요걸 갖다가 이제 저는 보통 지금 주말 오전 시간에 토요일 오전, 일요일 오전 이렇게 진행을 하니까 만약에 이제 저희 반에 들어온다. 그러면 아이들이 오전 시간 정도는 좀 확보를 해주면은 근데 만약에 이제 오전 시간이 확보가 안 될 수도 있잖아요, 사실은. 그럼 두 가지 전략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오전 시간이 너무 안 되는 아이들이 많으면 사실 지금은 토요일, 일요일 오후까지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오전에 아이들이 사실 많이 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오전으로 이제 제가 좀 제안을 하려는 건데 그게 이제 아이들이 오후를 좀 더 희망한다. 그거는 사실은 저희 반에 조금 열려 있는 부분이긴 합니다. 오후에도 클리닉이 있기 때문에 오후에 와서도 충분히 볼 수는 있는데 아이들이 사실 오전에 오라고 하면 오더라고요. 어떤 뭐 학원이 이제 이틀 연속 있지만 않는다면은 그래서 일단 아이들한테는 오전으로 좀 안내를 해둔 상태고 그래서 주말마다 와서 추가적인 문풀 훈련을 할 수 있는 게 제가 이제 수업 시간에 주중 수업 시간에는 계속해서 수업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반 수업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고요. 제가 이제 교재 조금 그래도 자부심이 있습니다. 제 수학 교재는 사실 보통의 수학 교재가 문제 위주의 배치인 것과는 다르게 서술이 되게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독학이 가능할 수 있는 구조로 제가 교재를 좀 쓰고 있고 요건 이제 그런 교재의 페이지 일부를 가져와 봤습니다. 그래서 저희 반에 누가 들어오면은 좋아하냐면은 공부하는 아이들이 들어오면 좋아해요. 그러니까 자기 공부 자기가 좀 하려는 아이들 근데 재료가 좀 부족한 아이들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제가 이제 이런 식으로 다 제 머릿속에 있는 걸 써놓으니까 뭔가 수업보다는 뭔가 자기가 혼자서도 계속 공부하는 아이들이 있죠. 그런 아이들이 저희 반에 들어와서 공부를 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또 이제 그렇게 공부하는 거, 스스로 공부하는 걸 선호하다 보니까 요 수업 영상에 굉장히 진심입니다. 그래서 여름방학 수학2 수업이 한 11회 수업이 끝나면 11번의 수업 영상이 꽉 차겠죠. 그러면 그런 식으로 하면은 이제 이건 과거의 영상들인데 이런 식으로 한 11회차 영상들이 딱 차서 아이들한테 그거를 전달하면 그걸 아이들이 복습을 합니다. 왜냐면은 복습의 중요성을 아는 아이들로 제가 만들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좀 계속해서 효과적인 복습이 될 수 있게끔 진행을 하고 있다. 자, 마지막 미적분 수업 설명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미적분을 이번 여름에 해야 되는 것의 필요성은 앞에 이제 고3 모의고사 제가 설명드리면서 충분히 설명이 됐을 것으로 봐요. 어쨌든 내년 수능에 미적분을 시도할 아이들이라면은 계속해서 미적분 감을 끌어올려서 결국 겨울방학에 최고 난도 문제를 풀 수 있는 실력을 만들어야 돼요. 겨울방학에 미적분이 시작이 돼버리면 고3 1년이 되게 힘들 겁니다. 아이들 입장에서. 이번에 미적분을 어느 정도 쳐놓고 겨울방학에 고난도 문제를 푸는 훈련을 해야 그 1년을 끌고 갔을 때 수능 시험에서 미적분을 응시할 수 있는 저는 자격이 만들어질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특강이기 때문에 짧게 갑니다. 총 6회 수업으로 가고요. 월금, 월금, 월금 이렇게 6회 수업.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 대상입니다. 수업 대상은요. 그래도 고등 입학 후에 1회 정도. 이건 왜 그러냐면 지난 겨울방학이 있었죠. 지난 겨울방학에 제가 미적분을 한번 수업을 했어요. 그게 이제 제 입장에서는 고등 들어와서 첫 번째 수업인 거죠. 그래서 그 아이들이 이 수업을 듣는다면 고등 들어와서 두 번째 미적분이 될 겁니다. 전범위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6회밖에 진행하지 않은 짧은 수업이기 때문에 수투랑 조금 더 관련 있는 부분들, 미분하고 적분 위주로 해서 수투랑 조금 더 관련 있는 부분들 위주로 수업이 진행이 되면서 네, 이런 식으로 과제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이 특강이다 보니까 수업 끝나고 클리닉 시간에 다 끝내고 갈 수 있게끔 그런 식의 수업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해서 오늘 제가 준비한 말씀 마무리 드리겠습니다. 다음 교육 수학 강사 윤재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